대표님, 저희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잖아요. 신체든 버릇이든 습관, 뭐 말투, 생각. 근데 이것도 대물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거든요. 이게 주제가 우울하냐? 좀 약간 심하고 우울하죠. 좀 밝은 주제 없니죠? 아 진짜 날씨도 이제 우중충한데.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너무 많지.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 일단은 유전자의 차이를 무시 못하더라고. 사람은 어찌되든 간에 이게 우리가 이 DNA가 설정된 대로 어느 정도는 가잖아.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집안 내력이야. 신장에 물혹이 많은 다낭신이라고 있어. 나도 똑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쟤네들이 돈도 내줘. 그래요? 연구 대상이야. 그게 엄청 희귀한 병이에요? 되게 희귀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서울대 신장학과에서 이제 이거를 좀 치료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가니까 너 잘 왔다 이 자식아 이거 사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닌데. 정보를 이제 죽을 때까지 드리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DNA는 약간 무시 못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갑자기 지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건 불가능의 영역이야. 나로서는. 물론 또 더 대단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같이 보면 책 10페이지를 딱딱딱딱딱 그냥 이렇게 보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타고난 애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제 내가 친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GP 하시고 나오고 전공의 하시는 이런 원장님들도 우리 동기들 중에 천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나는 수능 1%였지만 나는 멍청한 놈이고 천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수능 1%로 가는 게 천재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더 DNA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제. 너무 자기는 그걸 보고 자괴감을 느꼈대. 그래서 수능 100분위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그랬더니 모의고사 잘 볼 때는 0.02% 나왔는데 1% 정도 됐대. 본 시험에서. 시험을 망쳤대 아주. 아무튼 간에 어떤 넘사벽을 내가 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노력의 여부라고 생각해. 물론 학과 또 학교의 뭐 네임밸류 뭐 이런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게 틀에 박히면, 아니 이거는 모든 포유류가 똑같아. 틀에 박히면 잘 나오지는 못해. 내가 얼마 전에 파타야를 갔다 왔어, 와이프하고. 근데 파타야에 가면은 무슨 신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가면 이렇게 코끼리를 먹이 주고 체험하고 이런 데가 있어. 조그맣게 코끼리 타보고 코끼리 먹이 줘보고 사진 찍고 이런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 가면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바닥에 요만한 거에 이렇게 딱 밧줄이 걸려 있어. 정말 무섭더라고.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이제 쭉 보니까 쉬는 시간에 그렇게 묶여 있어. 그리고 다시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태우고 다니고 또 잠깐 쉴 때 거기 묶여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으악 하면은 무조건 튀어나가,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야. 근데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 계속 묶어놓고 벗어나면은 때리고. 그날도 보니까 3마리 중에 1마리가 좀 흉폭한가 봐. 그러니까 걔 옆에서는 조련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좀 때리기 좋게 생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딱 있더라고. 걔 옆에만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걔랑 사진 찍을 때만 그걸 들고 딱 옆으로 이렇게 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얘는 좀 성격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겁을 줘야 되나 보다 생각했지. 별로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것처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몽둥이 들고 있다고 코끼리가 진짜 열받아서 막 뛰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어. 물론 나중에 와서 뭐 총으로 쏘든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이제 잡으려면. 근데 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걔는 그냥 틀에 갇힌 거야, 이제. 아, 여기서 좀 벗어나면 나를 뭔가 아프게 해.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몽둥이로 나를 때린 기억이 있어. 난 아픈 게 싫어.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혹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계속 거기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 사람도 내 한계를 내가 딱 설정해버리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 되게 힘든 집이야. 나는 그래서 더 벌 수가 없어. 부자들은 선이 다르잖아 라는 이런 어떤 그 흔히 요즘 말하는 뭐 수저론,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그 한계를 내 스스로 뛰어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흔히 말하는 흙수저라고 하는 집안에 있던 어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틀이 안타깝게도 내가 흙수저를 살았으면 흙수저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어 뭐 정말 게을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부지런한데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 너무 게으르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뭐 흙수저의 삶이야? 그런 집에서 내가 자랐어?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좋은 틀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틀을 받긴 어렵죠, 확률적으로. 당연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 자, 근데 만약 무소유를 실천하는 부모님을 만났어, 내가.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사시고 대외적으로 덕망도 있는데 진짜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라서
소유를 진짜 원치 않으셔. 무소유야. 뭐만 들어오면 다 기증해버려 막. 아들도 기증할 기세야 막. 이런 집에 내가 자랐어.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주 소통하는 게 부모님이니까 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진짜 멋있는 사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혹은 뭐 정말 성공해서 나는 이렇게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 부모님 뭐라고 할까 그 친구한테? 얘기하겠지. 뭐 필요 없다. 그런 건 부질없다. 물질에 뭐 속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겠지. 그걸 걔는 평생 듣고 자랄 거야. 그래서 흑수저 밑에 자꾸 흑수저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나도 그래.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계속 그래.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지금도. 너의 인생이 행복하냐. 너 그렇게 힘들게 살고 뭐 머리가 맨날 빠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최고다. 물론 건강이 최고지. 얼마 전에도 부모님들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식사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 너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 나중에 내가 얘기했어. 어머니, 누구보다 내가 내 건강을 지금 최우선시하고 있다. 나도 안다. 나도 오래 살고 나 120살까지 살고 싶은 사람인데 나라고 그거 술 먹으면서 영업하고 싶겠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 대안을 주지 않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요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흑수저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모님의 삶의 형태나 부모님의 생각의 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어. 아니면 계속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 부모님조차 나를 의심해. 흑수저 부모님들은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야 그런 거 위험한 거 하지 마라. 안정적인 거 해라. 기술을 배워라. 기술. 그런 거 위험하다. 당연히.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인생 살다 보면 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공무원 공부를 하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스쳐갈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헤쳐나가야 되잖아.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부모가 됐어. 내 자식이 이제 사업을 해. 그럼 나는 얘기하겠지. 야, 다 그런 거야. 그냥 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야. 누가 시켜서 네가 사장했냐? 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근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 얘기하면 그러겠지. 그래 지금까지 잘했다. 적당히 해라. 얘기하시겠지. 그럼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나? 지금의 나의 버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상의하지 않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부모님이 주는 틀에서는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어. 그 가난이라는 틀은 가난은 안타깝게도 보통 이유가 있거든. 게으를 수도 있고 누군가 아파서 가난할 수도 있고 미친 듯이 소비를 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혹은 돈은 조금 벌었지만 이거를 불리는 방법을 몰라서 가난할 수도 있고 다 뭔가 이유는 있어. 근데 이 이유를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어. 누군가 아파서 그래? 그럼 나는 그 소비에 끼지 않을 필요가 있고 내 주제에 맞게 돈을 모았지만 불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럼 나는 빨리 그 불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주식은 사기야. 야 부동산 그거 투기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거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부동산을 할 수가 있나? 없지. 그러면 빨리 이걸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이유들에 대한 대답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혹시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금융 지식을 못 배워서 그렇다. 우리 때 어른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지. 증권사나 투자회사나 운용사나 이런 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무하던 친구들은 꽤 그래도 이런 금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기본 이상 살아보면. 물론 이제 거기서 너무 빠져가지고 갑자기 선물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나 주식 투자를 하다 갑자기 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 이런 금융 지식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배운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다 기본 살더라고. 물론 그 직종 자체가 페이가 세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이 자본을 버는 거는 맞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부자 부모님을 만났어. 그럼 당연히 그 자본이 있잖아 이미 부모님이. 그럼 내 기회가 늘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리고 만약에 10원도 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이 사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꽤 큰 뒷받침이 되는 것도 맞아. 근데 그 이상으로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되게 지금 힘들어. 생활이 되게 안 돼. 내가 이제 20살, 21살 돼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래도 직장 잘 들어가가지고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데서 내가 시작을 했어. 연봉 4천이면 한 달에 내가 한 300만 원 손에 쥐나 그럴 거야. 근데 4대 보험 빼고 뭐하면 300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모님한테 한 100만 원씩이라도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잖아. 이거만큼 사실 의미 없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가 어느 내려올 수 있는 하방이 완전 막힌 선까지 딱 넘어갔을 때 그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도 하방이고 저분도 하방인데 서로 하방에다 자꾸 없어지는 돈을 자꾸 투입해. 도대체 그럼 언제 이 안정화가 오냐는 거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모님을 만나면 거의 이런 옵션이 많더라고 보면. 그럼 사실상 나도 내가 흑수저인데 내가 거기서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비즈니스라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내가 벌더라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어. 1년이면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야. 그 시드라도 내가 있어야 건물을 살 거 아니야. 근데 그 시드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작은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날아간다는 거지. 완전 그래도 속도가 진짜 많이 늦어지겠네요, 진짜.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많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효심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물론 뭐 부모님이 너무 병원에서 아파,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셨어. 참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근데 대물림이 된다는 이유는 어쨌든 이 주제가 그냥 오피셜하게 대물림이 왜 되냐의 이유니까. 사실 제일 현실적인 나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나의 소득을 가져가는 순간 내 가난은 대물림 될 가능성이 많아. 이걸 안다고 하면 부모님도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부모님 버텨줘야 돼. 얘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지급되는 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그 돈이 처음엔 되게 고맙다가 사람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거에 맞춘 소비 생활을 하게 돼. 사람은 보통 그래. 뭐 부모님이든 나든 누구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적금을 들 수 있으면 빨리 적금을 들든지 이렇게 해서 내 수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돈이라는 거는 자꾸 누가 가져가더라고, 희한하게. 쓸 일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 알고 어떤 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아니 뭐 투자하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 생기니까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면에서는 난 조금 냉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 진짜 이 정도 수준은 나한테 내 소득에서 아무 지장이 없다는 수준 정도를 내가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전까지 좀 힘든 것 같아. 뭐 차갑지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차가운 얘기지, 안타까운 얘기지. 그럼 대표님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부모님이 보시면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싫어하겠지. 근데 나는 이 얘기를 20대 중반 때인가 내가 직접 했어. 아, 부모님께요? 이러다 둘 다 죽는다. 그리고 뭐 다행히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잘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고 다행히 나도 내 생활을 이제 잘 유지하고 있고 이제 지금 내가 조금 그럴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물리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시니까 지금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 그걸 해야 될 도리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조금 먹고 살만해졌고 부모님은 진짜 좀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는 아니라고 봐.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 콘텐츠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이 될 가능성은 높은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게 내가 성인 이후에 그 대물림을 받고 있다는 거는 100% 내 책임이지.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